자, 여러분 통합사회 1단원입니다. 이 통합사회가 개편이 되면서 1단원이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좀 적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슬림한 1단원은 그냥 이 전체적인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튜토리얼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게임에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이 통합사회 1단원도 이 통합사회의 어떤 튜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관점.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 있고요. 공간적 관점이 있고, 사회적 관점이 있고, 윤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인의 인생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런 4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시간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거나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고 과거뿐 아니라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탐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시간적 관점입니다. 친구에게 자기 어떤 중학교 시절을 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땐 이랬고 2학년 땐 이랬고 3학년 땐 이랬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자, 그걸 뭐라고 해요?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 시대적 배경에 맞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제 또 그것이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 역시 그것도 시간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이다. 자, 여러분 공간적 관점은요. 자, 말 그대로 공간, 장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간과 장소 또는 지리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거나 탐구하는 것이 공간적 관점인데 자, 예를 들면 다시 여러분들의 중학교 생활 이런 걸 남에게 설명해 줄 때 내가 어떤 추억하는 그런 공간들 중심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스터디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코인 노래방 좋아하는 친구라면 코인 노래방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그건 공간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적 관점의 특징을 보면 역시 공간적 맥락을 강조하고요. 또 이 자연환경, 이 산이나 바다나 물과 같은 이런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통, 교육 이런 인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중심으로 보는 것,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같은 경우는요, 사회 구조 및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거나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에 왜 왔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대학 가려고요. 이러면서부터 선생님, 공부를 해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간 이유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 구조와 제도가 여러분들을 그냥 고등학교로 가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구조와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이나 법에 따른 제도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사회적 관점이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 나와 있는데 잠깐 구별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구조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된 틀을 이룬 것이다. 자, 이 키워드들, 사회적 관계, 정형화된 틀이다. 이거예요. 자, 사회 제도의 정의도 한번 보고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제도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가 포인트예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열화가 돼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래서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그다음 서성한, 이렇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식 속에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데, 자, 그런 거는 말이에요. 사회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제도라고 봐야 될까요? 자, 그런 거는 사회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는 일정화된 틀이에요, 틀. 그래서 그거는 사회 구조인 것이고, 그런 대학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입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잘 받고, 이제 수시 지원 같은 걸 하고,
뭐또 수능도 보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 입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치는 그 절차들, 과정은 뭐와 관련된 겁니까? 사회 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정한 절차다, 이런 얘기. 자, 기억해 주시면 사회적 구조는 일정한 정형화된 틀이고요. 사회 제도라는 건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잘 알아두셔라.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사회적 관점이고요. 자, 윤리적 관점 같은 경우는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규범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거나 탐구하는 것을 윤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도덕 원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윤리적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뭐 관계가 틀어지고 좀 어색한 사이가 됐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좀 더 배려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친구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런 건 이제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는 윤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좀 보면은요,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자, 인공지능이 상용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 역시 시간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 시간적 관점이고, 자, 공간적 관점, 자, 장소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빅데이터 센터, 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자료들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빅데이터 그 센터, 서버를 운영하려면 꽤 큰 규모의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 빅데이터 센터는 그럼 어디다 지어야 할까? 이런 거 보는 건 공간적 관점이 되겠고. 자, 사회적 관점은 구조와 제도의 측면으로 본다 그랬죠. 인공지능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과연 어떤 법안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을 뒷받침해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구조와 제도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관점. 또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은요, 자, 인공지능 탑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만약 된다면, 만약에 사고가 나려고 할 때, 그러면 이 자동차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나, 이런 건 윤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인간사회 환경을 우리는 이제 통합적으로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방금 봤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이게 하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인식하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엮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통합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다. 뭐 뻔한 얘기죠. 자, 사회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접근해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구체적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땡땡 신문에, 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투기로 인해서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동이나 북촌, 경복궁 쪽이죠. 이런 관광지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북촌 이런 데는 그 사람들 사는 한옥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놀다가 관광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가지고 그 주민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 국가의 관광객들은 분리수거 자체를 낯설어 하거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엄청 철저하게 하는 그런 나라인데,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분리수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낯설어 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제 문제를 보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 관점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진짜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늘었나? 그래서 이제 20년부터 23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한번 살펴보고, 역시 또 20년, 23년, 그래서 관광지 쓰레기 무단 투기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 수가 굉장히 좀 늘었고, 역시 뭐 누적 대비도 굉장히 늘은 것,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관광객의 수나 이 쓰레기 무단 투기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이건 시간적 관점이 되겠고,
그다음 공간적 관점으로 본다면은요. 공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럼 주로 어디를 찾는가? 서울 관광지 역시 장소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관광지 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문구가 없는 그런 데는 어디인가? 역시 공간,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많이 가는데 여기 보면 명동, 홍대, 뭐 강남역, 북촌, 서촌, 이태원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는 홍대 근처 사는데 하여튼 관광객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이 공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자,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제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그건 사회적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윤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걸 안 하고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는 건 윤리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제시하는 건 바로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사회 1단원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단원 내용은 그냥 이제 가벼운 인트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각각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단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